10년물 국채 금리가 4.18%로 최고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은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채권에서 지급하는 처음부터 지급하는 이자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채권을 우리가 구매를 했는데 매년 100원씩 주겠다. 그러면은 그 100원은 불변이에요. 1%의 이자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중 금리가 뭐 쭉 올라간다. 그럼 그 1%를 주는 이 채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 10,000원에 팔려고 그러면은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그러니까 더 가격을 낮춰야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중금리가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뚝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미국의 장기채를 누군가는 많이 팔고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최근에 PC 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미 연준에서 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좀 중단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좀 앞당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미국 장기채 금리도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뭐 흐름이 틀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흐름이 동일합니다. 그럼 앞으로 언젠간 기준금리가 이렇게 뚝 떨어질 텐데, 그게 뭐 올해일지 내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준금리가 떨어질 텐데, 왜 투자자들이 국채를 매도하면서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매도를 하면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끌어올려지고 있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유는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이 이제 국채 시장에서 그 힘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풀이되고 있어요. 자, 여기 그림이 이 피치 레이팅에 등급 조정을 했던 이 사건의 논평인데, 미국의 장기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죠. 등급 강등의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볼 텐데, 향후 3년 동안 미국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 정부의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반복되는 공화당, 민주당 간의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꼭 그 막바지에 가서야 결의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게 정치권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정치적 대립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꼭 막판에 가서야 이제 부채 한도를 늘려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을 국채를 찍어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부채 한도 협상은 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은 국채를 찍어서 그 돈을 가져다가 써야 돼요. 근데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걸 정해주게 되는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발행을 못하니까 잘못하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공화당, 민주당 이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통과시켜 주냐 마냐, 이걸 가지고 계속 정치적으로 대립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정에 대한, 즉 미국 정부 재정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키는 이 요인이 된다는 거고, 미국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다르게 이 중기적인 재정 체계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대립이 있을 때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고, 이게 복잡한 예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국채 발행 외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최근에 코로나라는 경제 충격이 왔고, 뭐 세금 감면 등으로 인해서 지출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앞선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미국은 10년 동안 정부가 연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비용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의 신용등급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게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정부 적자 부분을 보고 있는데, 2022년에 GDP 대비 정부 적자가 3.7%에서 2023년에 6.3%로 증가를 했어요. 요 그림이 미국 GDP 대비 정부 적자인데, 최근 거 보면 한 5.4%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피치의 예상은 2024년에 6.6%, 2025년에 6.9%로 적자가 너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 적자 비율이라는 건 GDP 대비해서
이렇게 적자가 커지고 있다, 마이너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GDP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정부 적자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점점 정부 적자 비율은 낮아질 수 있는데, 피치가 전망을 해봤더니 2024년 미국 GDP 성장률이 또 제한적으로 약세가 될 걸로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 이자 부담은 더욱더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급을 낮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GDP 대비한 정부의 부채 비율 또한 2025년에 118.4%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의 AAA 등급 국가의 정부 부채 비율이 한 39.3%인데 거의 3배 정도 더 높게 미국의 정부 부채가 많다는 거고요. 피치가 예상하기로는 추가적인 부채가 계속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향후 경제 충격이라든가 뭔가 내부적인 충격이 있을 때 미국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취약해서 버티기 어렵다는 거죠. 요 자료가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인데 지금 이제 118% 수준에 이미 있긴 한데 요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피치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어요. 신용 조건이 강화됐다, 이 말은 대출을 잘 안 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돈이 잘 못 돌고 있는데 여기에 기업 투자도 또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뭐 금리도 있고 경제도 좋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상품도 잘 안 팔리고 기업 투자가 악화될 수밖에 없죠. 여기다 앞으로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피치가 전망을 하고, 그것 때문에 2023년 올해 4분기에서 2024년 1분기 내에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미국의 전체 경제 성장률은 0.5%로 이거 뭐 사실상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용등급도 더 낮췄다. 지금 정부 부채도 그렇고 적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특히 또 미국은 노동 참여율이 낮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 중에서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나 뭐 구직을 하는 이런 인원들의 비율인데 현재 이 비율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 공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잠재 성장에도 부정적인 요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가 성장하려면 일단 노동 참여율도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야 되고 일자리도 꽉꽉 채워져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게 잠재 성장률을 확 높이는 건데 지금 상태로 보면은 잠재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피치가 보기에는 미 연준이 앞으로 9월에 5.75%로 기준금리를 지금 5.5%인데 한 번 더 인상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 3월까지는 현재 경기 여건상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능할 것이다. 내년 3월 정도 이후는 돼야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연준이 현재 모기지담보증권과 미국채 보유분을 매각하고 있어요. 시장에 돈을 계속 흡수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좋을 리가 없다. 그래서 신용등급을 전체적으로 한 단계 낮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신문에서 보면은 이제 요약된 내용만 보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 싶은데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뭐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죠.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구나, 이것을 이제 피치가 전망을 하고 그 미래 전망에 맞게 한 단계 내렸다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별일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이 지금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영향이 나타나고 있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국채의 발행금리가 높아집니다. 뭐 이건 뭐 당연하죠. 신용등급이 높으면은 아주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낮고, 신용등급이 낮다 그러면은 이자를 많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채를 이제 매각을 해야 되죠. 뭐 기관들이라든가 이 친구들한테 경매에 붙일 때도 이자 비용을 많이 내줘야 그래 국채 발행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채권 시장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정부의 이자 부담도 높아진다는 소리고, 기업들이 대출을 할 때, 뭐 우리가 대출할 때도 마찬가지죠. 대출 금리는 이 장기 국채 금리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부분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장단기 스프레드라는 거예요.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 0입니다. 파란 선이 0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시점에
저축대부조합 파산 1991년에 그 다음에 또 0 이하로 뚝 떨어졌다가 올라오다가 2001년 IT 버블 붕괴 이후에 9.11 테러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 그리고 역시나 0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2008년 금융위기 터졌고, 역시나 이제 0 바닥 살짝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코로나. 근데 지금 이게 바닥을 찍고 뭔가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게 방향을 이렇게 틀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에는 어땠냐? 단기 국채 금리가 고정되고 이렇게 떨어져요. 경기가 좀 둔화되니까 정부가 오히려 기준금리를 조금씩 낮추는 과정에서 경기 우려가 커지는 투자자들은 이제 장기 국채, 이 안전자산을 좀 길게 매수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국채를 매수하면서 채권 금리도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렇게 점점 좁혀져서 플러스권으로 들어가고 있던 와중에 경기 침체가 터졌다는 건데, 지금도 그 과정은 약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갈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요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큰 폭락이나 침체가 왔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죠. 잘못하면은 뭔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확률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장기 국채 금리의 변화, 그 원인이 되는 피치의 경제 전망과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고, 장단기 스프레드를 비롯해서 경제 현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한번 전망 또한 해봤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죠. 제대로 소통합니다.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 그리고 거기 속한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공개된 방송에선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